만약에 여기에 1월 1일 날 전처에 만약에 연기가 안 팔리고 넘어온 게 창고에 있다면, 창고에 20만 원치 있다면 전년도 12월 31일 어떻게 분괴를 했겠어요? 20만 원씩 있다면 이렇게 분괴를 했을 겁니다. 그죠? 안 팔렸으니까 이런 분괴를 했잖아요.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새벽에 눈 뜨면 바로 이렇게 분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역분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율상품. 그래야 이 매입이 전거에 전년도에 안 팔리고 넘어온 것이 지금 올해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산 상태로 이미 사가지고 비용화됐다는 게 20만 원 있다는 것으로 표시되고, 원래 1년 중에 샀는 게 20만 원 플러스 됐다 하는 것을 더해가지고 기말에 안 팔린 걸 빼면은 자동으로 매입 계정에서 매출 원가가 계산되어가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간다. 이기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수정분계,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수정분계가 결산분계입니다. 회계 처리를 매입과 매출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 팔린 금액에 대해서 기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산 절차상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수정분계는 요게 아닙니다. 수정분계는 뭐냐, 그걸 지금부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상기업의 회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정리사항을 정리해야 사이클을 돌릴 때 기말 정리사항이 있는 경우에 뭐가 달라지는지, 또 대부분의 회계 처리할 때 무조건 기말 정리사항이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자, 수정분계라. 건물을 샀다, 비품을 샀다, 자동차를 샀다, 이래가지고 샀는 금액은 사면은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죠? 팔면은 여기에 짓게 되고, 따라서 잔액이 얼마냐, 계정계산하면 장부 마감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보고서에 가는 거죠. 차기이율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정계산한 잔액이 예를 들면 건물이다, 자동차다 이래 되면 50만 원 남았잖아요. 50만, 100만,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500만 원 팔고, 그럼 500만 원 남았다. 이게 이용자에게 계정계산한 잔액이니까 차기이율이죠. 차기이율. 계정계산한 잔액이니까 이게 이용자에게 갔다는 거죠. 보고하는 거죠. 보고서에 재무상태표에 차량이 안 그러면 건물이 500만 원치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엉터리입니다. 왜? 이게 진실된 가치냐? 아니죠. 1년 동안에 차 사가지고 계속 굴러 달렸으니까 차값이 어디 다운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실한 가치냐? 아니죠. 이용자에게 보고할 때는 진실된 가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자산이 가치가 300원밖에 안 됐다.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 500만 원으로 보고하면 안 되죠. 진실된 가치는 300이니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차기율을 300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된 가치고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 장부상으로 계산한 거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합니까? 장부상으로 있는 거는 500이 남아야 되는데 실제 진실된 가치는 300입니다. 이용자는 어떤 게 진실된 가치가 정보를 그러면 이거 수정해 줘야 되죠. 300으로 보고해. 어떻게 할까요? 수정 분계를 해 줘야 됩니다. 모든 자산에 대해서 모든 유형 자산 형태가 있는 거, 상품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보관하는 거 이런 것이 가치가 사용하면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12월 32일 날 수정 분계해야 됩니다. 진실된 가치를 이용자에게 가도록, 이게 500이 아니고 300으로 이용자에게 보고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 이렇게 되니까 요 200만큼 뭔가 들어가야 뭔가 이렇게 해야 이해됩니다. 300이 이용자에게 보고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계니까. 분계는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
뭡니까? 여기에 표시된다는 거, 건물을 감소잖아요. 건물이 줄었다. 건물을 줄여줘야 돼. 이거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감가상각비. 그래서 이 수정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대변에는 이 수정분기.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가니까 계정계산 1,500 되니까 차기율이 300이 되고 300이 이게 이용자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실된 가치가 이용자에게 보고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하면은 계정계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물은 한 채인데 이거를 1,0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치 쪼개가 팔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감소했다는 거, 팔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가치가 이렇게 다운되는데 그게 200만 원치, 20만 원치, 200만 원치 감소됐다. 그거 이용자에게 측정하기가 객관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직접으로 바로 빼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래 하지 말고 감가상각비 20만 원을 줄여주기는 주는데 어떤 객관화시킨 논리성이 있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충당금 간접법 20만 이렇게 건물을 직접 빼주지 말자는 거예요. 직접 빼버리면 건물 중에 일부가 팔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건물을 차감시켜주는 성격의 충당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건물을 살 때는 이렇게 기재하잖아요. 100만 원 현금 주고 샀다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건물을 취급하면. 팔면은 건물을 팔다. 이게 다 팔았다.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현금 150만 원 받았다 하면은 현금 150만 원. 이게 나머지는 50만 원 거래 이중성에 와서는 건물 고정자산 처분 이익이죠. 건물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이다.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손해보면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근데 이게 건물이 파는 게 아니고 감가됐다. 그러면 건물을 1년에 얼마 감가되느냐 하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예를 들면 직접법, 간접법, 정액법, 연소학계법, 정률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가가 된다고 기준하에 그런 전개하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도록 감가상각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에 따라 시간이 감가가 되는 게 있고 기계 같은 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감가되는 겁니다. 기술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활성화되면서 활발히 되면서 쓸 수 있는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가치가 없어지는 이런 게 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감가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법을 일정하게 선택해서 그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액법 같으면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해가지고 잔존가치 이래가지고 이 자산을 1억 주고 샀는데 이 건물 다 쓰고 한 50년 쓴다, 100년 쓴다 하면은 100년 후에 이거 팔면 아무도 못 받는다. 안 그러면 1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 그러면 30년 동안 쓴다. 안 그러면 50년 동안 쓴다. 이걸 추정 내용 연수로 합니다. 이래가지고 1년에 얼마 감가된다. 이런 방법으로 이 금액을 이렇게 감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감가를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한다. 감가상각한다. 이게 감가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감가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개념은 취득 원가에서 어떤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를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추정 내용 동안에 배분된 금액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감가상각 방법이라죠. 취득원가, 예를 들면 정액법, 정률법, 뭐 이렇게 연수학계법 이런 방법.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어떤 방법을 감가상각 방법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 배분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게 두 번째 기말정리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상품에 대한 기말정리사항 수정분계죠. 그 다음에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아야 될 게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이라. 외상 매출금은 뭡니까? 상품을 팔았을 때 받는 값이 현금으로 받아도 되죠. 현금을 받으면 현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외상으로 받으면 외상 매출금. 발생주의에 의해서 했으니까 팔았을 때 받는 값이 수익이니까 외상 매출금, 현금을 못 받더라도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줘야 되죠. 현금 기준에 있으면 현금 외상 팔더라도 현금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금 받는 시점에서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발생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외상 매출금 팔았을 때 그때 외상으로 했다 하면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외상 매출금 자산입니다. 그렇죠? 팔았을 때 받는 값 나중에 받겠다 약속하는 권리니까 자산. 외상 매출했다 또 했다 받았다. 외상 매출했다 이래야 되죠.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받았다 하면 외상 매출금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대변에 가야 됩니다.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뭐로 받았느냐?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거죠. 자, 요거 분계를 여러분 보시면 외상으로 팔았다면 이렇게 분계를 하고 받았다 하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니까 역분계가 생기는 거죠. 받았다. 외상 매출금이 받았으니까 없애줘야 됩니다. 그죠? 대변에, 차변에 뭐가 오느냐? 현금 이렇게 되겠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약분하면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해보면 현금을 바로 팔았다. 현금 받고 바로 팔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현금 받고 바로 팔았다 하면 바로 이렇게 분계가 안 돼요. 그런데 외상 팔면은 어떻게 돼요? 이럴 때 했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거래는 발생주니까 발생할 때마다 거래가 발생했고 분계를 해야 됩니다. 돈을 외상 팔았을 때, 회수했을 때 거래가 발생하니까 분계 두 번 해야 됩니다. 외상 팔고 좀 기다렸다가 현금 받을 때 분계하면 안 되느냐? 그래, 이때 한번 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죠? 외상 매출을 했는데, 요게 예를 들면 외상 매출을 했는데 요게 이중에 얼마 돌아왔다 하면 되겠어요. 분계를 어떻게 해요? 외상 매출은 얼마? 매출 얼마 줄여주면 돼요. 역분계 됩니다. 매출 줄고 100만 원어치 돌아왔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을 거를 줄여주면 됩니다. 회계는 언어니까. 자, 외상 매출금을 팔았다. 회수했다. 그러면은 12월 31일가 결산을 받았다. 12월 31일 얼마냐 보고하라. 이래 되면 계정 계산하는 거죠. 보고하면 얼마 3,000원, 2,500 남았다. 차기월 2,500. 이게 이용자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계정 계산한 잔액이고 보고서에 가는 거죠. 어디 잔액입니까? 차변 잔액. 근데 문제가 이게 진실된 잔액이냐 하는 거죠. 이게 가마조사해 보니까 매출했는데 어떤 거기 그 아래는 거기에 거래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거래처는 저거 갔다 가다가 나중에 어디 뭐 도산할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매출금 중에. 그래, 이거 따지고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진실된 가치죠. 이거는 장부상으로 팔았는 금액에 회수된 거, 회수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진실된 가치가 아니다. 장부상으로 계정계산한 적이 차기울이고 이용자에 보고가 되고 이거는 실제 가치단 말입니다. 이용자에게 회계 담당자 전달해야 될 건 이게 전달해야 되니 이거 전달하면 안 됩니다.